세 번째 순서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주제는 자유학기 걱정 끝, 이런 주제인데 영상 한번 보실까요? 제 적성에 맞는 일이 뭔지 전 찾아보고 싶습니다. 진짜 공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싶어요. 가수가 될 수 있을지 정확한 평가를 받고 싶어요. 꿈을 위한 목적 있는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고 싶습니다. 미래를 위한 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맞는 적성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친구들과 즐겁게 보내고 싶어요. 관심을 가지고 걱정은 없고 꿈에 같은 친구 찾고서 경찰 체험 한번 해보고 싶어요. 못했던 것들을 좀 하면서 재밌게 보내고 싶어요. 제대로 된 꿈을 찾을 수 있을지 걱정스러워요. 어차피 한 학기인데 변한 게 없지 않을까요? 혹시 공부를 놓칠까봐 걱정이 많이 돼요. 시험이 없다는데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는 건 아닌지, 학원을 더 보내야 되는 거 아닌지 걱정스러워요. 우리 아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걸 찾는다라고 하면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꼭 하고 싶은 거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맞는 꿈과 적성을 찾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시작이 되면 기대 반 걱정 반이죠. 이 자유학기제도 그렇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신데 학업 성취도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최선정 선생님, 이 부분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 어머니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이제 지필평가 1, 2차가 모두 없다 보니까 아이들의 학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제일 많이 하시는데요. 국영수, 사과 이런 이제 기초적인 시험을 많이 보는 과목들은 다 핵심 성취 기준에 맞춰서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고 그를 토대로 기본 개념들은 형성 평가를 1차, 2차, 3차, 또 많은 데는 4차, 5차까지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매월 한 번씩 형성 평가를 통해서 자기가 배운 걸 점검하고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그 자유학기제 평가 중에 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게 자기 평가, 자기 성찰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교사가 100% 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뭐 수학 시간에 어떤 영역에서 어디까지는 이해했지만 그 뒷부분은 스스로 이해하지 못했다 스스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의 주도권은 학생이 스스로 평가해보고 내가 공부한 것에서 무엇을 모르는지 자기가 서술하는 평가도 반영하는 교과들이 많이 있고요. 저는 그 학생의 능력이나 실력이나 학력이 시험 하나로 측정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점수 하나가 그 아이의 모든 능력을 말해주지는 않거든요. 많은 분들은 걱정하시겠지만 학교에서 중요한 개념들과 평가를 다 하고 있고요. 시험으로 산출하는 것만 하지 않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고 싶고요. 뭐 다른 학교 연구 보고 사례에도 학력이 떨어졌다라는 연구 보고는 한 번도 저도 들은 적이 없고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좋고요. 오히려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조금씩 터득해 갈 수 있어서 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자면 사실 중학교 시기는 진로를 결정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이 꿈이 없고 여기서 부모님들 화면에도 우리 애가 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건 좀 욕심이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하고 싶은 게 많아져야 되고 꿈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어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 앞으로의 시대는 직업을 하나만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 많은 꿈을 꿀 수 있게끔 내 적성과는 좀 다르지만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게 이 중학교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유학기제 안에서 아이들이 되게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뇌는 사실 지금 청소년 아이들은 공부해야 되는 게 맞아요. 어른의 뇌로 준비하기 위해서 아까 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변화가 있고 정말 빠르게 흡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공부 잘해야 되고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근데 이때는 사람마다 다 뇌 모양이 다 다르고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화된 뇌에 맞게끔 그 아이한테 맞는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게 되게 맞는데 공부 하나로만 측정하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좀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아이가 받게 되면 뇌도 그 영역이 발달되는데 학교가 불행하고 부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하게 되면 학습의 뇌는 시냅스는 더 이상 확장되지 않고 다친다고들 많이 전문가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유학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긍정 정서를 키우면 학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찾는 게 아니고 선생님 말씀은 꿈을 수습하는 정도가 돼야 된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어떤 연기자는 그래요. 연기자 왜 되셨냐고 그랬더니 어렸을 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다 해보려고 연기자가 됐대요.
왕도 해보고 대통령도 해보고 장관도 해보고 거지도 해보고 연기자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연기자가 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머니도 이 자유학기제 시작하면서 우려도 있으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지 얘기도 듣고 싶네요. 지금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한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저희도 학부모 말고 부모가 되고 싶은데 현실은 학부모로 살아야 하잖아요. 계속 아이를 다그쳐야 하고 느슨해지지 않게 채찍질 해줘야 되는데, 초등학교 입학부터 수능을 치는 그날 12년 중에 한 학기 정도는 부모의 입장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부모의 시선으로 아이를 좀 믿고 기다려주는 시간을 한 학기 정도는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동안 아이들이 결코 진짜 룰루랄라 자유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뭘 잘하는지, 뭘 할 수 있는지, 뭘 할지를 고민을 계속하게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잘 짜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믿고 지켜봐 주되, 학교에서 잘 하시겠지만 학교마다의 프로그램이 너무 틀리더라고요. 정말 다 틀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인프라가 틀리고 선생님들이 틀리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지는 꼭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윤채병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아까 차관님께서 신혼, 아이들은 신나고 선생님들은 좀 혼나시는, 교사들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예, 맞습니다.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자유학기 하면 시험 안 보는 학기, 그렇게 생각을 대부분 다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주고 갔지만 시험은 그 지필평가만 안 보지 과정중심평가, 수행평가라 이런 건 다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자유학기 이제는 크게 두 가지죠. 교과에 대한 수업 방법과 그 다음에 자유학기 활동입니다. 그러면 교과라고 하는 것은 많은 지금 학교에서 그 선생님들이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상당히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선생님들이 보람을 가지고 또는 그 교과에 대한 수업을 바꾸려고 상당히 노력합니다. 왜? 학생들이 만족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교과 수업을 바꾸는데 그 자유학기제 학년 1학년만 그 교과 수업을 바꾸려고 그런 게 아니라 2학년, 3학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쭉 연계해서 교과 수업을 상당히 바꾸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의 선생님들이 그 전문 학습 능력 신장을 위해서 뭐 전체 단체로 하브루타 수업을 듣는다거나 또는 거꾸로 수업을 들어서 그것을 학생들에게 적용해서 학생들이 수업이 신나고 또는 즐겁도록 변화하고, 또 그 수업뿐이 아니라 각 교과별 학교에서 전문학습 공동체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수업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연수를 하면서 교과별로 이 수업을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신장을 할까라는 것을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거기에는 선생님들이 어떤 수업에 대해 상당히 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해서 2학년, 3학년에도 역시 마찬가지 변합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학교 입장에서는 자유학기에 예산도 있지만 학교에 행복학교 예산이라든지 혁신공감 예산이나 이런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을 갖다가 교과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여해서 아이들이 수업이 즐겁도록 선생님들의 수업 방법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유학기 활동은 아시다시피 학부모님도 알다시피 각 교과에서 2학기 때는 자유학기 활동을 위해서 1시간씩 시수를 감춰갑니다. 그게 이제 올해부터는 170시간씩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부모님들 퀴즈에도 나와 있지만 4가지 영역이 있었죠. 진로 탐색 활동, 그다음에 주제 선택 활동, 그다음에 예술 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4개가 있습니다. 이게 4개의 영역에 대해서 각각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한문 선생님이 한문 수업을 하다가 한문을 감축하고 이런 4가지 영역의 프로그램에 투여가 됩니다. 투여가 됐을 때 그런 교과 특기를 갖고 있는 선생님들은 상당히 그래도 부담이 덜 되지만 교과 특기 없는 선생님들은 상당히 부담이 많이 듭니다. 내가 이 시수를 감추겠으니까 무언가는 또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가르쳤을 때 선생님들 입장에서 자유학기 활동을 위해서 별도로 다른 데 가서 수강을 해서 또 수업을 듣는다거나 또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고 온다거나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힘들죠. 그러면 그러한 것을 제가 볼 때는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전문적인 지식을 다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일부는 학부모님들의 전문적인 지식, 여기에 계신 학부모 지원단 학부모님들은 아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학교에 가셔서 내가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에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해주겠다라고 하면 학교의 입장에서는 아마 대단히 찬성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찬성을 하고 거기에 뭐 재료를 구입한다거나 어떤 여건을 구성한다고 할 때는 학교에서 아마 대단히 환영을 하고 도와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이 그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많이 그 활동도 해주시고 또는 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체험책 하는데 체험 발굴하는데도 학부모님들이 도와주시지만 이와 같이 자유학기 활동에서 뭐 이런 프로그램에도 많이 투여해서 도와주시면 학교 입장에서 더 아마 알뜰한 그 자유학기 활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사들도 변해가고 있고 그리고 학부모님 또 우리 학생들 또 학교 전체가 학교 교육 일선이 변해가는 과정이 또 자유학기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벽 교수님은 어떠세요? 이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가 같이 있는데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이 토크 콘서트 끝났다고 해서 아마 그 걱정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훨씬 더 큰 걱정을 하나 하셔야 되는데 그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교를 방문했는데 그 교육 방식이 여러분들께서 중학생이었던 20, 30년 전의 모습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면은 그것이 진짜 큰 걱정이었을 거예요. 세상 달라졌잖아요. 현재 존재하는 직업의 80%가 10년 안에 사라진대요. 그리고 정말로 어마어마한 새로운 직업들이 새로 나오는 세상, 변화무쌍하고 예측 불허한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정말로 유연성이라는 것이 필요하고요. 자기 미래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창의성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예측 불허하니까는 실패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뚝 일어설 수 있는 회복 탄력성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공부는 옛날 방식으로 해서 얻어지는 실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유학기제라는 것은 이 새로운 세상, 여러분들이 중학생이었을 때와 매우 다른 이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실력을 갖추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 새로운 세상에 걸맞는 공부를 적어도 한 학기는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환영해 주시고요. 무엇이 문제인가를 분석하느라고 시간 낭비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은 이 자유학기제가 정말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에는 학부모의 지지와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은 정말로 여러분들 자녀한테 큰 도움이 되는 좋은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교육의 패러다임뿐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가질 직업에 대한 패러다임도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될 때다 이런 말씀이신데 제가 1992년에 MBC 아나운서가 됐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나운서가 어느 범주에 속하냐 이러면 언론인의 범주였어요. 근데 지금 2016년이잖아요. 젊은 친구들한테 아나운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연예인이요 이래요. 예? 참 그 몇몇 아이들이 후리하고 나가가지고 전현무 때문에 이게 다 이렇게 막 바뀌더라고요. 이게 직업의 패러다임이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차관님 근데요 또 어떤 분이 이런 걱정하세요.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꿈을 키웠는데 고등학교에 진학했더니 다시 그냥 입시 주입식 교육 이거 아닙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이런 건데. 예,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설명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성적이 떨어질까 봐 걱정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최선정 선생님께서 아마 뭐 데이터 이렇게 분석하고 그런 거에서 그렇게 나온 거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유학기제를 올해는 전면 실시를 하지만 작년까지는 이제 80% 그전에 50%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냐면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를 한 친구들, 학생들하고 아닌 친구들의 성적이 어떤가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비교해 보면 어떠냐 하면 실제로 자유학기제를 한 학생들의 성적 향상도가 훨씬 더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 거냐면 무조건 되고 이렇게 주입식으로 배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 주도로 공부하는 방법도 배우고 동기도 부여되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학부모님들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정말 자유학기 이제 정말 학생들이 새로운 공부 방식 배우고 또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찾아갈 수 있게 이렇게 신뢰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학원들이 자꾸 공포 마케팅 합니다. 이때가 아까 제가 표현을 까먹었는데 뭐 선행 무슨 뭐 할 때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면 오히려 뭐 학생이 정말로 이런 새로운 공부 방법도 배워야 되고 동기도 부여돼야 되는데 그걸 오히려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잘못된 마케팅에 넘어가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면 이 자유학기제를 이렇게 해서 좋은 변화, 우리 조벽 선생님 정말로 중요한 변화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거를 그러면 한 학기만 하고 그냥 끝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새로운 세상을 대비하고 창의, 융합형, 뭔가 정말 알파고가 못하는 것을 자유중이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실제로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수업하는 방식은 한 학기가 아니라 1년으로 넓히는 것들에 대해서 연구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이제 한 학기가 아니라 1년 정도에서 수업 방식을 바꾸는 것. 그리고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한번 이렇게 참여형으로 공부를 한 친구들은 이렇게 주입형으로 가면 이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공부 이게 뭐 이렇게 재미없게 이게 뭐야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고등학교 쪽에도 저희가 이제 수업 방식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는 것을 해서 교육과정을 지금 자유학기에서 하는 그 정신과 맞춰서 상당히 범위는 줄이고 실제로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중학교, 고등학교는 2018년부터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런 거하고 잘 맞춰서 선생님들 연수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수업 방식을 바꿔나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진로 체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후에도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중학교 때 모든 게 결정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진로 집중 학기라는 것을 이제 고등학교 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후에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마 제일 어려운 문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육과정 바꾸고 이후에 뭐 하는 거 선생님들 이렇게 연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교원 양성 쪽에 바꾸는 거 그 이후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대학 입시입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를 이제 바꾸는 부분을 이제 물론 보시면 이제 뭐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받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학교에서 활동한 것을 과정 중심으로 정확하게 선생님들이 기술해주고 그걸 보고 대학이 뽑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실제로 지금 자유학기제 정신하고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저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